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눈 뜨면 다 호기심이에요. 오늘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다음에도 벌어지는 것인가? 벌어지는 것에 인과관계는 있는 것인가? 그럼 이거에 대한 나비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끊임없이 호기심의 호기심들이 지금의 저의 수많은 상상력들을 자극하는 하나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머리 천영국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김두원 위원, 빈센트로 요새 유튜브에서 아주 뜨거운 열풍을 불고 있죠. 저 댓글들도 읽어보는데 정말 엄청난 코어 팬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을 하나 쓰셨죠. 넥스트라고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책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서 전망과 거시경제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주고 계신데 내용이 너무 제 취향이에요. 어느 정도 6개월, 1년 혹은 3년까지 볼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안목 플러스 정치와 문화 얘기를 잘 섞어서 해주시잖아요. 네. 그런 이제 밸런스가 어떤 특유의 콘텐츠의 넓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유니크한 게. 일단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중 앞에 나설 때 내가 궁금한 거는 상대방도 궁금하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피하고 싶은 거는 상대방도 피하고 싶다. 상대방이 잘 모를 것 같고 궁금한 거를 뷰를 갖고 나가자라는 모태가 있고요. 천 대표님이 저 책의 추천사도 가장 이제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 용기 있는 이코노미스트다. 저에게는 뭐 최고의 천사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뷰를 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뭐 반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숨고 싶을 때가 있죠. 특히 지금처럼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는데 연준은 무지박지하게 금리를 올릴까? 그럼 금리를 올리면 자산 가격은 괜찮아질까? 그 경제 이론대로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려가는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운 국면에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의 식견을 갖고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일단 기쁨이 있고요. 그런 기쁨을 있다 보니까 즐기게 됐고 즐기면서 거침없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추천서를 달았습니다만 가장 용맹한 이제 그런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랬던 거고 항상 이제 두렵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100% 확신이 있으면 차라리 쉬운데 네. 틀릴 가능성을 인지하고 내잖아요. 네. 그게 용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네. 어떻게 이런 이코노미스트가 됐을까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빈센은 네. 누구인가요? 네. 저요? 저야 뭐 경제학자죠. 사실 가정의 학문이고 가정의 학문을 통해서 실생활을 풀어가는 학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운 거를 갖고 응용해보는 법을 좀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근저에는 이제 호기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 뜨면 다 호기심이에요. 오늘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다음에도 벌어지는 것인가? 벌어지는 것에 인과관계는 있는 것인가? 그럼 이거에 대한 나비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끊임없이 호기심의 호기심들이 지금의 저의 수많은 상상력들을 자극하는 하나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트리거들이 오와열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운이 좋았던 것은 저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선배들이 삐져나가는 호기심들을 잘 정립해줬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틀이 박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틀에 박혀 있는 것을 끊임없이 순환할 수 있도록 후배들이 또 저와의 네트워크를 해주면서 그게 과거에는 맞았지만 요즘엔 틀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쭉 놓고 보면 오늘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역시 소통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갖고 있는 근본적인 호기심과 그다음에 잘 정립된 트레이닝 과정 그거를 끊임없이 무리를 위에서 아래로 흐를 수 있게 만드는 후배들의 네트워크 그런 것들이 전부 소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도전적인 의견도 많이 내시지만 네. 다른 사람들이 도전적인 의견도 되게 즐기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걸 머리를 맞대는 네네. 과정 자체를. 그게 참 재밌죠. 네.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면은 이제 반론이 있는 사람 안 만나려고 더 하잖아요. 안 그럴 수 읽으려고 있죠. 하고. 네네. 근데 오히려 더 즐기면서 이제 이런 반론이 있는데 똑똑한 반론인데 네네. 이건 곱씹어 보니까 그다지 훌륭한 반론이 아닌데 네네. 같은 것들을 막 즐겁게 이제 인게이지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쌓여 나가는 거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저의 반대의 적수가 아닌 결국 저희 우군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무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반대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더 친화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짧은 경험과 또 그런 소신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빈센은 경제학자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경제학자라는 네. 것을 정체성을 네. 언제 어떻게 깨달으셨나요? 그게 즐겁다라는 건, 이 길을 가야겠다는 건? 경제학에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되나 싶을 정도로 강박관념이 있는 개념인데 기회비용이에요. 결국 상대성이고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에 좀 긍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너무 기회비용만 생각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기 나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세무로 빠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기회비용을 중심으로 두되 상대적인 좀 인간미와 소통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해서 그렇게 사고나 생각, 뭐 습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이 흔히 좋아하는 알프레드 마샬, 쿨헤드 웜핫 이런 것처럼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뭘 의미하는가 좋을 수도 있죠. 그냥 어렴풋이 보면. 하지만 되게 이면적인 부분이거든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하면 이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인가? 몇몇 개의 문구들이 제 가슴에 와닿았던 게 있고요. 그게 아마 호기심으로 작용했을 거고, 또한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 생활에서 첫 이제 뭐 턴페이퍼 이런 거 쓸 때 통계를 좀 접하게 됐죠. 그게 이코노메트리스 같은 계량 경제의 뭐 시초가 됐고, 처음에 뭐 대학생들이니까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서툴죠. 그래서 통계청, 뭐 한국은행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쭉 엑셀로 다운로딩 받아서 그때 당시에 뭐 통계 패키지 갖고 그런 거를 돌리고 실증 분석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뭔가 조작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게 실제적인 숫자적으로 아니면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내가 구현해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에 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을 배우다가 네네. 어떻게 네. 이코노미스트가 되셨습니까? 뭐 그 얘기는 제가 뭐 대중 앞에서는 거의 처음 하는 건데 한번 좀 말씀드리면 경제 학부생으로 공부를 좀 한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면 미국의 PhD에 대해서 꿈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결국 뭐 여러 가지 여건 아니면 뭐 공부에 대한 끈이 짧은 인내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PhD를 가는 데 있어서 학부생 졸업하고 곧바로 가기에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석사로 진학을 했고 석사생을 하면서 당시 뭐 여기 말씀드리면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30명이셨는데 당시 대학원 석사생이 55명. 그래서 30명은 교수님 밑에서 TA라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이제 연구 보조로 들어가고 나머지 25명은 이제 자기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성적순으로 짜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30년을 못 들었죠. 네, 31등 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살 길이 RA라 그래서 그때 리서치 어시스턴트인 것이죠. 그래서 밖에서 좀 찾아보자. 그래서 다리만 건너면 그때 국회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그 안에 거시경제 분석팀에서 RA로 그러면서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PhD의 꿈을 가지면서 실무도 경험했던 그때가 지금의 많은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한 3년 반 동안 리서치 어시스턴트로 쭉 생활하다가 결국 궁극적으로 유학을 포기하고 저희 팀장님이었었던 분이 이코노미스트를 하셨던 분인데 우리나라 1호 이코노미스트세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증권업계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분은 이코노미스트이시면서 저한테 굳고 말려하셨어요. 이코노미스트는 절대 하지 마라. 왜냐하면 돈벌이가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약간 이제 또 다른 저의 이제 선택의 길이 시작되는 건데 하지 말라니까 또 하고 싶은 그런 반발심도 있고 저분이 왜 하지 말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물론 내가 존경하고 분이었지만 그분이 안 가진 거를 내가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계속해서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의 이코노미스트의 RA만 지원을 계속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지만 한 30번 넘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서류도 탈락하고 면접 봐서도 탈락하고 심지어는 그때는 사회화도 좀 덜 되었었기 때문에 난중지추라는 말도 어디 가나 많이 듣고 더 아이러니했던 것은 이거 뭐 제 살 깎아먹기도 하지만 당시 제가 30살인데 난중지추의 뜻을 몰랐던 것이죠. 난중지추는 좋은 뜻 아닌가요? 좋은 뜻을 대부분 의미하는데 또 반대의 이면에 있는 얘기는 어쨌든 이 화학과 멤버십 이런 거에서는 좀 트레이닝이 좀 약할 수 있다. 모난돌이다. 그렇죠. 네, 뾰족한 거죠. 네. 주머니에서 송곳처럼. 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만 해도 리서치 센터가 약간의 군대 문화가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역경을 딛고 결국 이제 하나그룹에 있는 리서치 센터 하나금융투자에 입사를 하게 되죠. 2011년입니다. 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코노미스트의 한 일만 걸었고요. 처음에 RA 생활이 좀 길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3년 반 RA를 했지만 실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는 증권회사가 아니면 RA의 경력을 쳐주지 않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미 3년 반의 실무 경험이 있었지만 신입사원하고 똑같은 경쟁을 했기 때문에 잘했겠죠. 그래서 대리도 좀 일찍 달고 나이도 좀 있었지만 그래서 뭐 과장, 차장 달고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에서 한 7년 정도 주니어 이코노미스트를 하다가 한 차장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리고 이제 KB증권에 KB증권이 당시 현대증권이라는 거대 공룡을 인수합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로컬에서 제 1등 증권회사가 되는 것이죠. 운이 좋게 합류하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3년 반 정도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당시 보고회라 그래서 보고서를 읽어주는 애널리스트. 그래서 당시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매일매일 제가 휴대폰으로 녹음해서 전송하고 뭐 그런 시도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때 들었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하고 소통하고 싶은 그런 갈증도 있었고 국회 3년 반, 하나금융투자 7년, 그다음에 KB증권 3년 반, 뭐 한 14, 5년 정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또 다른 갈증은 뭐냐면 나이를 좀 하고 싶다. 나이를 하고 싶다라는 그 저 끝에서 오는 그 욕구 같은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겁이 나죠. 왜냐하면 가진 게 아무 없었던 신입사원은 사실 조금 훌훌거리고 기회비용이 좀 작은데 이제 어느덧 저도 뭐 가야 될 길이 구말리지만 몸집이 좀 무거워졌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상당 부분 갈팡질팡할 때 2, 3년 정도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두물머리의 전신인 그 상수역에 있었던 두물머리 네, 거기 가서 저희 천 대표님하고 끊임없이 아마 연말마다 저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만저만 생각하는데 어떠냐. 근데 그때마다 그런 것에 이제 소통 결국 뭐 이런 길을 걸었지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두물머리라는 자리에서 서로 앉게 되었었던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을 많이 해드렸던 게 40대에 한 10년 정도 경력이 찬 이 이코노미스트가 특히 이 거시경제 환경이 중요해지면서 거시경제 환경을 분석하는 일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몸값이 치솟는 거잖아요. 잘 트레이닝 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한참 몸값이 높을 때여서 그때 하는 고민들이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엉덩이가 들썩들썩 한다는 것은 내면 깊숙이 어떤 또 갈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약간 도피하듯이 도망치는 고민이 아니라 더 큰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해보고 싶은 어떤 그 고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어서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저야 뭐 꼬시려고 했던 거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한 10년간 하셨는데 매력점은 무엇인가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혹은 증권사 이코노미스트라는 예전에는 그렇게 인기 없던 하기 싫어하시던 업무가 지난 10년간 해보시니까 어떤 매력이 있으셨나요?